앞서 황민표 기자 리포트 내용 들으셨습니다. 보유세가 뭐 오르는 건 불가피한 거고요. 집값이 뭐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런 건데 일부에서는 좀 뭐 보유세 폭탄 얘기들을 좀 자꾸 쏟아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소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최 기자. 네. 진짜 보유세 폭탄 맞는 겁니까? 그 보유세라는 게 말 그대로 집을 갖고만 있어도 내는 세금인데 1년 만에 세금이 몇백만 원씩 올랐다면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분명 부담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게다가 1주택만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실제로 느끼는 체감도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네. 또 공시가격이 이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든가 또 그렇죠. 기초수급 대상자를 정할 때도 사실 적용되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세금도 올랐는데 건강보험료도 오르고 게다가 기초수급 대상에서 빠졌다. 이러면 정말 부담이 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다만 이 앞서 이제 보유세를 갑자기 많이 내야 되는 이 주택들은 이 단기간에 가격이 굉장히 급등한 주택인데 1년에 뭐 몇 억씩 오른 지역도 있거든요. 사실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뭐 집값이 몇 억씩 올랐는데 뭐 1년에 몇백만 원씩 세금 더 내는 게 과연 폭탄이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재정개혁특위에서 세제 개편안 준비하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때도 공시가격을 뭐 상향하는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에 쏙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최 기자가 지적하셨던 그 부분.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등등등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같이 오른다.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올 때 부담이 크다. 그런 점들이 반영됐다라는 해석을 때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. 근데 보유세를 그러니까 공시가격을 현실로 올리면 당연히 보유세가 올라간다. 그럼 이게 다주택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도 다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. 네. 이 카드를 왜 꺼낸 건가 그 궁금증이 생깁니다. 네, 그 최근에 이제 집값이 급등한 지역, 그 집값이 올랐다는 건 찾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요. 그러면. 정부는 이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한 수요들이 몰렸고 그 수요들이 결국 해당 지역 집값을 끌어올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해당 지역의 집값에 그 세부담을 올림으로써 이 수요자들이 추가적으로 더 몰리지 않고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6월에 이 사실상 마지막 규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는데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좀 약하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. 시장에서는 이거를 결국 나올 만한 규제는 다 나왔는데 이제는 그러면 시장이 좀 더 오를 수 있는 요소가 많아진 것 아니냐. 실제로 근데 이게 집값 상승으로 좀 이어졌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또 다른 방식, 공시가격을 인상하는 카드를 내놓은 배경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아, 그렇게 볼 수 있다. 그러니까 정책적인 어떤 또 강수를 한 번 더 둔 거다 이렇게 보신다라는 건데. 근데 아까 김현미 장관이 얘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. 그냥 공시가격을 올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럼 그 현실적이라는 게 어떤 정도 수준일 것이 이게 궁금해지네요. 굉장히 명백하게 밝히지 않은 건데요. 그 사실 얼마나 올리냐, 얼마나보다는 그 앞서서 어떻게 올릴지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%입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10억이면 이 공시가격은 7억 정도로 책정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 경우 문제는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반적으로 다 기존보다 올리게 되면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의 공시가격도 오른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. 특히 요즘에 양극화가 심하잖아요. 지방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반발이 클 수도 있죠.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정부도 우려하고 있는 조세 저항 부분이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겠군요. 네,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는 이 전반적으로 시세 이 반영률을 손대기보다는 이 공시 가격의 형평성을 좀 맞추는 방안으로 그 실질적인 방안이 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. 앞서 뭐 황인표 기자 리포트에서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특정 지역, 급등한 지역 이렇게 그 범위를 넓게 잡지 않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으로 한정하는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. 이 밖에도 뭐 지역별, 가격별, 유형별에 따라서 이 공시가격이 굉장히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는 표현을 어제 했는데 결국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공시가격만 선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게 아니라 많이 올랐으니까 그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거를 현실화하겠다. 결국 다른 지역의 어떤 조세 저항은 최소화하면서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세부담을 높일 수 있는 공시가격 인상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. 공시가격 현실화는 차등화, 지역별 차등화 뭐 이런 게 가능한 모양이군요. 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